안녕하세요. 5월 31일 토요일 아기자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소연 선생님께서 그 회전 관련해서 조금 더 발표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공유해 주시겠어요? 네. 네. 네, 일단 먼저 그 저번 주에 커터니온에 대해서 약간 아니, 그 커터니온 회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하나가 그 반사 두 번 하는 방식으로 그 커터니온 샌드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저번 주에 제가 참고 자료로 디스코드에 올려놨던 것들 중에서 하이퍼스페이스에서 그 움직임을, 그 샌드위치 회전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저번에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 발표한 것 같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네, 네. 그래서 일단 커터니온의 샌드위치 회전 공식을 뭐 쓰면은 이제 그 P 프라임이 Q, P, Q 스타 뭐 이런 식으로 그 저번에 계속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 회전을 하이퍼스페이스 그러니까 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터니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들 여러 번 보셨다시피 YJ 플러스 ZK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중에서 그 베이시스가 되는 IJK 그 복소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습니다. 그 I 제곱이랑 J 제곱, K 제곱은 각각 마이너스 1이 되는 즉 복소수이고 그리고 IJ와 IJ와 그 IJ의 순서를 바꿔서 JI를 곱하게 되면 이제 부호가 반대가 되므로 non-commutative한 그 엑시스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코디네이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서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냐면 어떤 리얼 밸류 중심으로 를 중심으로 IJK라는 이러한 축이 형성되어 있을 때 이 코디네이트 자체에 왼쪽 방향으로 그, 음, 그러니까 i를 곱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그, 원래 k였던 거에 i를 곱하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j가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j였던 것에 왼쪽에 i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k가 되고, 이런 식으로 돼서, 그래서 그 j에다가 왼쪽에 i를 곱하면 이제 k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씩 그 평면처럼 돌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i와 i에다가 i를 각각 곱하면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 가운데 있던 리얼 밸류 1에다가 왼쪽에 i를 곱하면 역시 i가 되어서 이것은 그 지금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프트 멀티플라잉 매핑을 하게 되면 이런 그 회전 방향은 이런 식으로 되고 그 축 자체는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나오는 형태가 되는데요. 반대로 이제 right multiplying을 하되 그 i가 아니고 마이너스 i를 곱하게 되면 이제 i랑 마이너스 i는 서로 켤레 관계죠. 그래서 그 역시 동일하게 이쪽 방향으로 돌고 어, 그 축 방향 자체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방식이 됩니다. 가는 회전이 생겨서 다음과 같이 그 오른쪽 곱셈을 했을 경우에는 그 역시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켜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프트 멀티플라잉을 왼쪽에 먼저 어떤 v라는 벡터가 있을 때 왼쪽에 i를 곱하고 그다음에 아, 그 오른쪽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즉 i의 켤레를 곱하는 경우에는 이 회전 한 바퀴 그리고
회전 두 바퀴가 되고 가운데 있는 방향은 상쇄되어서 그 이렇게 아니, 두 바퀴가 도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커터니언에 대해서, 네, 커터니언 회전에 대해서 계속 2분의 세타라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회전이 이 파란색 회전이 두 번이 생기기 때문에 2분의 세타를 곱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커터니온의 연산 규칙 같은 경우에는 윌리엄 해밀턴 씨가 유용한 알제브라익 프로퍼티를 취하기 위해서 약간 정의하고 고안된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 어, 그래서 이게 일단 계속 이분의 스타가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를 설명을 했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성질을 위해서 이렇게 non 커뮤테이티브 하다거나 아니면은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거나 하는 상원수를 형성하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9처럼 그려져 있는 게 아예 4차원 하이퍼스피어의 3차원 구 껍데기라고 일단 그려놓고 여기에다가 코토니온을 나타낸 건데 여기 이쪽에는 이제 Q가 있다면 여기 반대쪽에는 켤레인 Q스타가 있도록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Q가 임의의 세타 회전을 나타낸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 경우에 음, 지금 이 Q만 봤을 때 이 세로가 Q 오메가, 네, Q 오메가 즉 리얼 파트라고 생각하고 이 평면상에 있는 것이 이 평면이 음, IJK 값을 전부 다 포함한 어떤 3차원, 아니, 3D 구조를 평면으로 나타낸 것으로 표현을 하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얘가 이쪽에서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벡터에다가 임의의 세타 회전을 나타내는 Q를 곱하면,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것에 이런 방향으로 레프트 멀티플라잉이라서 이렇게 가게 되고, 역시 Q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에 역시 똑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네, 아까 보여드렸던 것을 두 바퀴 로테이션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음, 네, 그래서 로테이션을 정의하는, 쿼터니언에서 로테이션을 정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그래서 Q에 따른 회전이냐, 아니면 Q 스타에 대한 회전이냐, 마이너스 Q에 대한 회전이냐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도 SO3의 이중 커버라는 관점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 이런 식으로 0에서 4파이까지 왼쪽 한 바퀴가 있고, 그 다음에 0에서 오른쪽 한 바퀴로 0에서 4파이까지 이런 식으로 그 지표가 그려져 있을 때, 포토니온, 만약에 마이너스 Q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데, 얘가 얘가 파이에서 4파이로 가기 위해서는 지오대식은 이쪽으로 트라젝토리는 이쪽으로 짧게 도달할 수 있죠. 반대로 코터니온 마이너스 Q가 아닌 Q 쪽에, Q가 파이만큼의 회전이라고 하고 이쪽에 위치해 있을 때 여기서 4파이만큼 회전하는 코터니언으로 변경하려면 이제 세 칸 정도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더 긴 트라젝토리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더 짧은 것을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 목적에 따라 더 길게 움직일 것인지를 달리 정해서 적절하게 컴퓨터 그래픽스라던가 그런 쪽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하고,
여기서도 역시 그 SO3의 이중 커버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는데 이게 여기 노란색 반반씩마다 그 0에서 4파이, 0에서 4파이를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 놓은 것이고요. 그 Q를 시각화한 것의 의미의 그 Q의 그 수직하는 축에 대해서 최대 직경을 가지는 단면을 좀 생각하면 얘가 여기 중앙에 1이 있고 여기는 Q가 있고 마이너스 Q가 있을 때 이 단면에 얘네 셋을 지나는 어떤 단면을 상상하시면 여기 위에서 그렸던 이런 것들을 보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음,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또 추가로 좀 이해하고 싶어서 썼는데, 코터니온 Q를 코사인 이분 세타 더하기 사인 이분 세타, 그 다음에 어떠한 벡터 또는 여기서는 이제 복수수 i로 둔다면, 그, 이거, 이거를 리얼과 그다음에 아까처럼 아니다. 리얼과 그리고 이미지너리 축의 평면으로 일단 만들고요. 이 커터니언이 위치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 특정 세타에서의 단면 그러니까 커터니언이 커터니언이 어떤 세타가 정해져 있을 때 그릴 수 있는 단면 같은 거를 좀 이게 그러니까 3차원, 4차원 구에서 3차원 단면 같은 걸 생각해 본다면 이제 단위 코터니언 궤적을 그 세타 파라미터에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게 형태가 약간 이런 뭐라고 그래야 되지? 나사처럼 올라가는 형태로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게 그러니까 설명하자면 이것이 바로 그 3차원, 4차원 하이퍼스피어의 3차원 구라는 어떤 단면에서의 세타 파라미터에 따른 지오대식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하이퍼스피어에서 3차원 구 껍데기에서 3차원 구의 단면, 3차원 구의 어떤 3차원 단면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그 지오대식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일자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올라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그 S2군의 지오대식이고 이게 하이젠베르크 군이라고 매칭이 될 수도 있다고 일단은 이전에 채널지기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까지 끌어와 보려고 했는데, 네, 일단 커터니온 샌드위치 공식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위에 다시 좀 보여주실 수 네. 있을까요? 아까 그 Q, 여기. 예. 아, 이게 지금 QV가, Q 곱하기 V가 저 대각선 저기 검은색 저 대각선인가요? 네, 이 부분입니다. Q 곱하기 V, 그 V는 이제 어떤 임의의, 어, 저, 저 검은색이 Q인가요? 그냥? 네, 이거는 그냥 Q요. 임의의 스타 회전을 드러내는, 음, 사실 쿼터니온 샌드위치 공식에서, 그러니까 하이퍼스피어 3차원 구 껍데기,
그리고 3차원구 껍데기의 단면 약간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이게 하이퍼스피어가 아니고 3차원구 껍데기에서의 지오대식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음, 네, 네. 지금, 어, 이 그림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데 좀 어렵네. 네, 큐, 그러니까 저 구가 이제 3차원 구를 그냥 이제 2차원으로 보기 편하게 그려놓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3차원구 껍데기요. 네, 네, 근데 3차원 구 껍데기를 실제로 그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네, 2차원 구로 그려놓고, 그러면 저 구 위가 그러니까 쿼터니언의 네, 숫자 중에 이제 그 놈이 1인 쿼터니언 숫자들을 모아놨다고 봐도 되는 거죠. 네, 껍데기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게 그냥 Q가 그 숫자 중에 하나고, 어, 네, 그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 QV가 돌아가는 거를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아, 어, 어, 네. 그 이 Q 위에서 설명해 주신 건가? 음, 일단 QV라는 거랑 QT라는 것을 좀 이 분홍색 평면 위에 나타내자면 여기 분홍색 평면이 있고요. 그 QV는 이 안을 뚫고 지나가는 애고 QT는 그 QV처럼 어쨌든 그 어떤 순수 커터니온 평면 상에 있는 어떤 벡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분홍색하고 빨간색하고 원을 두 개 그려서 오히려 더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큐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의 그 크기가 1이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려고 여기다 그리긴 했는데 설명은 따로 안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네. 네, 그렇게 쪼개놓은 건가요? 그러니까, 리얼, 저 가운데, 뭐지? 그러니까 지금 3차원 구껍질이어야 되는데, 2차원을 일단 그려놨는데, 네. 지금 여기서 봤을 때 Z축처럼 보이는 게 리얼이고, 네. 그러면은 원래 저 XY 자리에 퓨어 커터니언 IJK가 들어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순수 쿼터니온 평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네, 근데 사실은 3차원이고, 네. 거기 원래 3차원이어야 되는데, 일단 그렇게 해놓은 거고, 그냥 2차원으로 줄여서 보기 편하게 그려놓은 거고, 네. G축이 이제 리얼 파트고, 그래서 Q를 아무거나 뽑았을 때는 리얼 파트랑 그 순허수 파트가 있을 텐데, 네, 순호수 파트가 여기 그게 QV, QV고, 네. 리얼이 오메가요. 네, 그렇고, 그래서 이제 QV, 그래서, 이게 아까 위에서 설명해 주신 거를 제대로 이해를 했어야, 잠깐만, 이게 뭐냐, 어, 그러면은 이제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을 저렇게 하면은, 이 위에서 얘기해 주신 건가? 위 아, 페이지 잠깐만 네. 보여주겠어요. 네. 이게, Q를 레프트 멀티플라이를 하면은, 여기서는 순허수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축이. 네. 어, 여기는 리얼 밸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운데 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얼 밸류 중심으로 축이 이렇게 축이 이렇게 세 개가 생성되어 있고 이제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면은 여기 마이너스 i는 이제 플러스 1이 돼서 이쪽 방향으로 가고 그다음에 1 같은 경우에는 이쪽 방향으로 i로 가고 그리고 i에다가 이제 i 곱하면 레프트
멀티플라이 i를 하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기존에는 이제 중앙에 1이 있는 애였으니까 얘는 이제 이쪽으로 어디론가 간 거죠. 음, 이쪽으로 축이 하나 생성되는 어떤 매핑이라고 이렇게 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I를, V에다가 I를 곱하면 얘가 어떻게 된 걸까? 어, 예, 이게 어떤 V라는 임의의 V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전체 코디네이트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으로 멀티플라잉을 하면 이 전체 코디네이트의 변화가 이렇게 그 평면으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축은 한 칸씩 앞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예, 오른쪽으로 곱하면 마이너스 i 즉 켤레를 곱하면 회전은 동일한 방향으로 일어나되 축이 한 칸씩 가는 게 이쪽 방향으로 가게 돼서 그러니까 중앙 축의 변화 자체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니까 상쇄되고, 네, 여기 이 부분이 축이 그려져 있는데, 상쇄되고, 그 회전 자체는 여기서 한 바퀴, 여기서 한 바퀴, 여기서 두 바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총 두 바퀴짜리 회전이 남는다. 전체, 음, 전체 순수 사원수 좌표에 대한 회전이 그래서 다음과 같이 형성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음, 음. 아, 뭐 하는 건지 알 것 같아요, 이제. 아, 이게 그렇게 되는 거군요. 저도 사실 이 설명 자체는 좀 신기해서. 음. 네. 그러니까 이게 회전으로 제대로 보려면 V를 IJK의, 그러니까 3차원 벡터 V가 이제 그 순허수 파트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리얼 네, 넘버 없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i라는 이제 쿼터니언 벡터, 그러니까 100이죠. 만약에 네, 하면은. 네, 그러니까 100을 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그 쿼터니언 곱셈을 이용해서 구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IV를 곱하면은 뭐야, 어 이제 V도 이제 IJK 개수가 있을 텐데 I를 왼쪽에다 곱하면 그 첫 번째 컴포넌트가 리얼 넘버로 잠깐 빠지고 근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저렇게 돌아가고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IV가 회전은 아니고 실제로 네, 그쵸. IV가 회전은 아니고. 네, IV가 실제로 회전하는 건 아니고 IV는 I 파트에 해당되는 거가 잠깐 리얼 넘버로 빠지고 그 나머지 JK가 회전을 하게 되고 네,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이너스 i를 오른쪽에다가 곱하면 아까 이제 리얼 넘버로 빠졌던 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i의 컴포넌트의 제자리로 돌아오고 KJ는 같은 방향으로 한 번 더 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되는 것 같네요. 그런 식으로. 네, 아, 맞습니다. 이게, 레프트 멀티플라잉을 레프트 아이소클리닉 로테이션이라고도 하고 라이트 멀티플라잉을 라이트 동복각 아이소클리닉 로테이션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음, 그렇네. 미묘하네.
이게 좀 뭐야 그 네. 좀 생략된 게 좀 많은데 아무튼 네, 이게 네, 알포 네. 공간에서 그 회전이라서 사실 그, 네, 이 약간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지? 회전을 하기로 결정했으면 그 회전축은 어차피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회전축 컴포넌트는 잠깐 무시해 놓고 근데 이제 곱하면은 이제 리얼 넘버 파트가 생겼다가 다시 없어졌다가 하는 부분이 이제 드러나는 것 같아요. i랑 마이너스 i로 곱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리얼 파트가 없다가 근데 이제 레프트 멀티플라잉을 한 번 하면 생겼다가 라이트 멀티플라잉을 제대로 하면은 다시 사라지잖아요. 네, 그게 좀 중요한 것 같네. 아무튼 네, 이제 음, 네,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다시 좀 내려가 보면은 네, 여기서 그러니까 로테이션이 두 번 한다는 것도 그 회전축 대비 어 뭐야 그러니까 회전축이랑 수직한 거에서 로테이션을 하는 건데 QV를 하면은 회전축이랑 수직한 파트는 이미 돌아가 있는데 이게 순허수가 아니라 리얼 파트가 임의로 생겨져 있는 거고 QV를 한번 하면 네, 네, 근데 오른쪽에다가 Q스타를 곱하면은 생겼던 리얼 파트가 사라지고 대신에 한 바퀴 더 그 세타만큼 한 번 더 도는 거. 네, 네. 아, 이게, 잠깐만요. 또 한 가지 일단은 여기다가, 좀 밑에다가 그리자면, 또 한 가지 설명 방식이, 그러니까 2차원에서는 점 중심으로 그러니까 회전만 얘기를 했을 때, 2차원에서는 점 중심으로 회전하고, 그 다음에 3차원에서는 이제 어떤 수직선? 그 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한다면, 이제 4차원에서는 어떤 면을 중심으로 회전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이 면을 중심으로 어떻게 회전을 시키는지 솔직히 잘 상상이 안 가니까 여기 축을 이렇게 두 개 정도 놓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 회전축들하고 이렇게 음, 이런 식으로 수직을 이루는 어떤 면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쪽 방향으로 에, 그, 이게, 여기, 이 회전축 자체도 90도 어떤 면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얘도, 네, 그래서 이 90도 왼쪽에서의 회전을 왼쪽 동복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를 오른쪽 동복각이고, 여기서 알파랑 베타가 같다면 얘네를 아이소클리닉 회전, 즉, 등복각 회전이라고 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음, 사실 미묘, 네, 미묘하네. 근데 네, 실제로 저희가 회전하고 있는 건 3차원 벡터잖아요. 4차원이 아니라. 그쵸. 그래서 네. 좀, 약간 다른 얘기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지금 커터니언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게 3차원 벡터의 회전이니까. 네. 네, 이게 근데 확실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Q를 곱한다는 게, 커터니언 넘버 Q를 곱한다는 게, 어, 저 뭐지? 순허수 파트가 축이 돼서 도는데, 약간 순허수 파트가 딱 레프트 멀티플라이를 하면서 약간 리얼 넘버 포텐셜이 잠깐 생겼다가 네, 근데 얘는 벡터 데이터가 아니고 네, 예, 그래서 리얼 넘버가 잠깐 생겼다가 그 리얼 넘버가 생기면서 이제 나머지 IJK는 회전을 하는데 이 회전할 때 이제 음, 뭐지? 회전축 방향이 잠깐 프로젝션 돼서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아까 그 IJK 예시 보여주셨던 거 있잖아요. 위로 좀 네, 올라가면, 여기서 지금 i를 곱하면은, 만약에 그 벡터 진짜 V를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그 V1i, V2j, V3k 해가지고 컴포넌트 네, 3개 놓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i를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 하면은 그 i 개수가 없어지잖아요. 잠깐. 네, 그쵸. 예. 그러니까 회전축에 해당되는 파트가 없어지면서 프로젝션이 일어났다가 JK 방향으로 JK로 프로젝션이 일어나면서 근데 이제 프로젝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JK 위에 벡터로 취급을 한 다음에 좀 돌고 90도로 네, 돌고 근데 리얼 넘버가 붙어 있고 근데 걔는 벡터 데이터는 아니고 네 지금 어 여기 이게 그 마우스를 쓸 수가 없네 좀 쓰고 싶은데 음 여기는 원래 안 되나요? 그 노트가 안 돼. 노트 어, 옵션이 없네. 아 제가 제가 알기로는 화면 안 되는 내가 걸로 알고 있어요. 안 돼요. 네. 네. 어, 안 이- 되나요? 잘 아, 모르겠,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네. 네, 아무튼 그 뭐지 하려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V가 벡터 V가 네. 이 그 V1i 플러스 V2j 플러스 V3k다. 이러면 이제 3차원 벡터 하나를 표현한 거잖아요. 아, 네, 이런 식이 되겠죠. 여기 앞에다가 그 스칼라 값이 붙고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닌가? 그거랑은 또 다를까요? 아니요,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뭐지? 어, 그러면 이제 지금 빠지는 게, 어, 아, 그러면, I 네, 부분이 이제 드러났다가 사라지는 게 조금 그리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그냥 3차원 벡터를 순허수 파트만 이용해서 쓴 다음에 I를 곱하면 이 그 마이너스 V1 리얼 파트가 생긴 다음에 근데 이제 JK 파트는 돌아가고 네, 네네. 네. JK 파트는 이제 그 90도 회전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리얼 넘버가 생긴 거잖아요. 네, 원래는 3차원 벡터 IJK의 개수만 있었다가 I를 곱했더니 I 파트는 0이 되고 I의 개수는 0이 되고 리얼 파트는 생기고 그 다음에 JK는 돌아갔고 90도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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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이게, 그쵸. 리얼 파트가, 그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V1이 생길 거잖아요. 네, 마이너스 1이 생긴 거죠. 네. 마이너스 1은 아니고 마이너스 V1이 생기겠죠. I 곱하기 V를 아, 했으면. 네. 네. 그러니까 원래 없던 리얼 넘버가 생긴 다음에 근데 이제 JK는 돌아가고 I는 0이 되잖아요. I의 개수는 0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약간 프로젝션 하는 느낌이 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3차원 벡터 V1, V1, V2, V3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I를 곱했더니 웬 이상한 리얼 넘버가 하나 생기고 그 I 자리는 0이 되고 JK는 90도가 돌아가고 그 JK의 그 벡터 표현은 90도가 돌아가는 게 나오고. 네, 네. 네.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3차원 벡터에 뭔가 리얼 넘버가 무슨 약간 별도의 넘버처럼 존재해가지고 원래 3차원 벡터는 이 리얼 넘버가 0이었는데 i를 곱하면은 얘가 잠깐 생겨. 네, 그쵸. 이게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이 뭔가 하나 생겨가지고 이렇게, 네, 네. 생기는 거라서, 네. 무슨 약간 에너지 레벨처럼 i를 곱하면은 뭔가 잠깐 생겼다가 이 뭔가 잠깐 생기고 i 컴포넌트는 잠깐 0이 되고 jk는 90도 돌아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순허수만 읽으면은 i가 갑자기 없어진 상황이죠. 네, 네네. 예. i는 없어진 대신에 이상한 리얼 넘버가 하나 붙어 있는 거고, 순허수만 봤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 아, 잠시만요. 아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순호수만 봤을 때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지금 계속 이 축으로 생각하고 있었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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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를 들어서 그냥 벡터를 v1 이렇게 안 하고 1,1,1이라고 하면은 그냥 i 더하기 j 더하기 k잖아요. 네, 여기다가 i를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면은 그 i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i의 개수가 0이 되잖아요. 네, 네. 더하기 그다음에 ij니까 ij는 이제 k가 나오고 그다음에 ik는 저기 뭐야 ik는 아이, 마이너스 j가 나오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새로 나온 순허수만 읽으면은 벡터가 0, 마이너스 1, 1이 되죠. 네. 네,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네네. 돌아갔는데 x 좌표가 없어졌어요. 그죠? 그쵸. 그 아이는 원래 111이었는데 1,1,1이었는데 실수, 0, 마이너스 1,1로 돌아갔죠. 네. 이게 V가, 그러니까 IJK로 하고, A, B, C,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네, 여기에다가, 네. 여기다 하면은, i를 곱하면 네. 마이너스 A 그 같은 뭔가가 생기고, 그쵸. 그다음에 뭐지? I를 곱하고, ij가 곱해졌으니까 K가 어 되고요. 네, 네, bk가 되고 네. 그다음에 마이너스 CJ가 되고, 그죠? 네네. 네.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순호수를 읽으면은 i가 없죠. 네. i가 0이죠. 그러니까 3차원 벡터 순호수만 읽었을 때는 원래는 a, b, c였는데 i를 곱해서 순호수를 봤더니 0, 그 마이너스 c, b가 되잖아요. 네네네. 0, 마이너스 C, B요. 네. 네, 지금 저거를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쿼터니언 넘버를 고정했을 때, 왼쪽으로 곱했을 때, 지금 i 파트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회전축에 해당하는 정보가 프로젝션 돼서 없어지고, 네. 그죠? A가 없어졌잖아요, 지금?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두 개가 지금 돌아갔잖아요. 네. 회전으로. 네. 얘네가 이렇게, 그쵸. 이렇게 되긴 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돌아갔다? 약간, 요런 느낌. 저게 회전이잖아요. 저게 네. 돌아간 뭐지? 저게 몇 도 회전이죠? 아무튼 회전인데. 예. 뭐, 벡터, 잠시만요. 네, 저게 만약에 B랑 C가 1,0이었으면 0,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90도 돌아간 거거든요. 90도, 90도 회전인 거죠. 네네, 90도 회전요. 맞아.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맞죠. 그러니까 네. I를 곱했더니 X 방향이 쭉 딱 찌그러져서 없어지고 Y지만 90도가 돌아간 거예요. 네. 그쵸? 네. 그러니까 I도 사실은 그 순서수로 봤을 때 1,0,0 벡터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그 방향이 프로젝션 돼서 없어지고 나머지가 2차원 평면으로 90도 돌아간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프로젝션. 그쵸? 여기에 별도의 데이터 리얼 넘버 마이너스 A가 생겼고 네. 이, 근데 이 별도의 데이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생각을 해봤는데, 계약적인 의미는 여기서 붙이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쵸. 네. 그냥 일단 순허수의 움직임으로만 포커싱을 맞췄을 때는 리얼 넘버는 그냥 그 별도의 어떤 데이터? 네. 약간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물리학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에너지를 숫자로 두고 이제 벡터를 위치로 보면은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빼놓고 별로 도움되는 비유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i를 곱하면 저렇게 되잖아요. 딱 네. 그 뭐야 기준이 되는 i축 파트를 날려버리고
그거의 수직한 평면에서만 회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온전한 회전은 아니죠. 왜냐면 i가 없어졌으니까. 그쵸. 그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i를 한 번 더 곱하면 네, 이제 오른쪽에다 곱하면 그러면 a 없어졌던 a가 다시 생기고 마이너스 i 들어갔습니다. 헷갈리지? 네, 마이너스 i를 여기다가 이제 곱해주면 네, 네, 그러면은 ai 없어졌던 ai가 다시 생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c가 그 j에다가 마이너스 i를 오른쪽에다 곱하면 플러스 cj 플러스 ck 그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k에다가 마이너스 i를 오른쪽에다 곱하면 마이너스 j BJ. 마이너스 bj 네 마이너스 bj 그쵸? 그러면 네, 순허수만 읽으면은 a 마이너스 bc가 되고 그럼 그쵸? 180도 회전이네요. 그쵸? 180도 회전이죠. 그래서 음, 이제 그 아까 회전축 정보가 프로젝션 돼서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고요. 그대로. 네, 대신에 회전은 두 번 돼서 2세타만큼 들어간 꼴이 된 거죠. 네, 네, 그러면 양옆으로 곱하는 게 그 I 부분을 어, 보존을 해주려고 했다고 봐도 지금 될까요? 그런 모양새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음, 음, 네, 그러니까 회전축 방향으로 회전축 뭔가 네, 이제 축방향, 코터니언 네, 축 방향 정보가 한 번만 곱하면 잠깐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반사하고도, 그쵸? 네, 반사하고 지금 상관 있어 보이죠? 네. 네, 그래서 왼쪽 곱하면은 뭐야, 어, 뭐지? 그 노말 방향이 없어지면서 그 평면 위로 잠깐 올라갔다가, 네, 예, 평면 위로 잠깐 올라갔다가 큐스타를 오른쪽에다 곱하면은 반대쪽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네, 네, XZ 평면 반사가 되네요. 대칭이라고 해야 되나요? Y만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그쵸? XZ 평면. Y만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XZ 평면 반사 맞죠? 네. V가 있을 때. 처음엔 전혀 이해가 안 됐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럴듯하네 약간 이러면서 전혀 이해가 안 됐는데 왜 질문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듣고 있다 음, 보니까 그렇지. 그 예시를 이렇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듣다 보니까 그렇지. 계산하면 그렇게 되지. 그러면서 이제 네 머릿속에 조금씩 그려지더라고요. 네네네. 아하. 그러면, 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사를 일단 대략적으로 나타내 봤을 때, 얘가 V에서 V 프라임으로 일단 한번 가고, 그 다음에 V 프라임 프라임으로 이제 두 번 반사가 돼서, 내가 얘를 세타만큼 회전시켰다. 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할 때, 여기 이 부분은 걔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다르죠. 뭔가, 네. 저 세타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 세타는 아니고, 위로 혹시 올라가 보시면, 그 네, 반사 그림 있잖아요. 네. 반사 그림,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시면은, 저희, 지난주에 했던 그 반사 그림 있잖아요. 여기 올라가서, 더 네네. 올라가시면, 더 올라가시면, 여기였나요? 어, 여기 지금 리플렉션 저거 있죠. V 프라임. 네, 맞아요. V 프라임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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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지금 근데 그 M이 평면이잖아요. 네.
네. m이 평면이잖아요. 그러니까 m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커터니언 람산이면 MVN이잖아요. 맞다. 저번 네. 주에 발표해놓고 까먹었는데. 그래서 얘는 이제 MVN 다음에 N1V, N1 하고 N2V, N2V, N1V, N1, N2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됐던 거죠. 다시 한번.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여기서 반사는 Q가 원래 두 개 있어야 돼요. 그래서 Q가 하나가 아니고, 네. 어,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거를? 어, 아, Q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 그러니까 이게 그 반사 그림이 되려면 그 쿼터니언 넘버가 지금 QV, Q 스타를 곱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저게 반사가 아니잖아요. 원래 그 커터니언 멀티플리케이션을 썼을 때 반사가 되는 거는 뭔가 그냥 NVN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네. 정확하게 저거. 네, 네, 맞네. 제대로 써주셨네. 네, 저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사 두 번 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Q 스타가 그 순서 뒤집은 녀석이 된다는 거 알고 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반사로 보려면은 한번 Q를 먼저 두 개로 쪼갠 다음에 아, 네, 그래야 보일 것 같아요. Q를 두 개로 쪼갠 다음에 네, 네, 그쵸. 이게, 그니까, 반사로 설명하자면은, N1V, N1, 그 다음에 N2V, N2 이런 식으로 더 쉬워지는 것처럼 가는데, 지금, 오늘 저희가 봤던 거는, 이렇게 레프트하고, 라이트하고 이런 거라서, 그쵸. 약간, 네, 아예 방식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네, 네, 좀 설명을 하려는 시도의 방식이. 예. 음. 네, 그쵸.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사로 하면은 이제 N1V, N1을 하면은 얘는 3차원 벡터가 다시 나오는데 네, 그 리얼 포텐셜이 사라졌다가 네, 그쵸. 네, 그 리얼 포텐셜이 사라지고 그냥 N1V, N1 하면은 반사된 거 하나. N2 그 다음에 가운데 N2 하면은 반사 한 번 더. 이렇게 해가지고 3차원에서 움직이는 게 다 보이는데 QV를 하면은 3차원 벡터가 잠깐 그 프로젝션이 되고 리얼 포텐셜이 생겼다가 그 다음에 Q스타를 한 번 더 뒤에 곱하면은 지금 리얼 포텐셜이 다시 사라지고 원래 있던 회전축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다시 생기는 그 그림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음. 이게 근데 Q가 원래는 오메가 플러스 XI, YJ 플러스 KZ 약간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V 같은 경우에는 뭐, 순수 벡터잖아요. 순호수, 네, 네. 순화수. 이런 케이스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이 경우에도 일단 동일한 게 되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그러면은 만약에 오메가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QV를 한다고 이게 프로젝션이 됐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할 수가 있을까요? 저게 리얼 넘버가 있으면은 Q스타가 그, 어, 그쵸, 저거죠. 근데, 생각을 이거 사실 해보면은, 커터니움 곱셈이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Q 곱하기 Q 스타가 놈이잖아요. 네, 놈 제곱이잖아요. 네, 근데 걔가 1이 되는 조건이 있어야 될 거고.
지금 회전을 하려면. 네. 음, 그러면 W가, 어, 네. 제가 지금 답을 알고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그 배정 선생님이 중재 좀 해주세요. 제가, 제가 답을 알고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 음, 뭐지? 리얼 파트가 있으면 어떻게 작용할까?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이건 사실 그러면 더, 네, 네. 계산을 해보면은 명확하게 나오긴 하는데, 제가 지금. 조금 보이긴 할 텐데, 그죠? 네. WV가 그러면은, 약간, WV도 잠깐 생겼다가, 아니지. 그 W 파트만 읽으면은 Q, V, Q 스타가 W 제곱 V, 만약에 리얼 파트만 있었다면은 네. W 제곱 V가 나오네요. 리얼 파트만 있었다면. 만약에 음, Q에. 그치. 그러니까 그 Q에 원래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Q의 놈이 1이 아니면 이게 순수 회전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좀 그 스케일링도 되는 거죠. 길이 변화도 있다는 거죠? 네, 네, 네. 스케일링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놈이 1인 가정에서는 만약에 순허수 파트가 0이면은 그냥 아이덴티티 안 움직이는 꼴만 나오고 근데 놈이 1인데 W까지 포함시키면은 이게 저 아래 그려주신 그림인가? 음, 지금 아래 그림이요? 계산해보고 계신가요? 네, 이거 여기 지금 QW 파트가 지금 그거잖아요. 밑에? 네네, 네. QW? QV요? 아래쪽. 이거보다 조금 밑에. 그 그림 또 있잖아요. 네. 오늘 해주신 음. 그, 여기에 QW가 리얼 파트잖아요. 네. 이거를 잘 보면은 또 이해할 수 있을지도. 네. 요 아래, 이 그림이요? 네네. 그 리얼 음, 파트, 지금 QW가 이제 리얼 파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QV만 있으면은 저희가 아까 본 대로 되고, 마이너스 X, 근데 VX, QW가 있으면, 그다음에 지금 오메가 X 더하기 Y, VZ, VY, I. 약간 요런 느낌으로 계속 더하기, 오, 이거를 다시 위로. 없어지나? 어, 이게 발표 준비하신 걸 다 들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네. 혹시 발표가 얼마나 남았죠? 그 뒤에는 사실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뭐 조금 하루만 더 생각해봐도 할까요? 괜찮을 것 네. 같아서. 요런, 네, 이게 실수보고 이게 허수고 이렇게 되긴 하는데, 못 빠르게 다 그리셨군, 근데 벌써. 그 컴퓨터도 켜놓고 있어가지고 이 음, 친구한테 맡겼습니다. 심블리 계산. 아, 좋네. 아, 네, 근데 당연하지만 이제 VQ 스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실수부가 완전 네, 딱 반대 플러스 그러니까 이 실수 값을 뭔가 Q 아니 Q 오메가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q 오메가. 그래서 플러스 xvx 플러스 yvy 플러스 zvz 값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사라지는 게 되는데, 아니, 여기, 저, 좀, 결과 나온 데다가 Q스타를 곱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QV에다가 Q스타를 오른쪽에다 곱했을 때 뭐가 나오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아, 네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 Q스타를 필스타가 보면, 저기 위에 W 빼기 IX 빼기 JY 그거 저거죠? 네. 복잡하네요. 아니, 항이 너무 많은데요? 네, 심볼릭 등판해 주십시오. 컴퓨터 등판해주세요. 컴퓨터도 오래 걸리나 본데요. 그 치는데 조금. 아, 타이핑. 문자가 많아가지고 조금. 뭔가 마법처럼 딱 그 리얼 파트가 사라지게 될, 아, 예, 네네, 사라지긴 해요. 이게. 리얼, 리얼 파트가 사라지는데. 그래서 V 프라임이 나오거든요. IJK만 남거든요. 지금 해보니까. 그래서 실수는, 그런가요? 네네, 그쵸. 이게 아무래도 회전이잖아요. 그래서 V 프라임이 Q 스타다 보니까 역시 사라지긴 사라지는데, 네. 기적처럼 네. 사라지는구나. 네. 그러면은 계산 결과에서 그 오메가 W가 나오나요? IJK 안에? IJK 안에 오메가 W가. 아, W가요? 네네네. W가 있나요? 마지막에? QV, Q스타 지금 다 하신 거 아니에요? 아직 안 네네, 되신 건가? IJK 안쪽에 있긴 있어요. W 제곱, W, V, W, 네. 근데 지금 J에는 안 나오고, I에만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왜 이러지? 아예만? 네. 잠시만요. 아니, 잠깐만. 이 친구가. 아예만 나면 너무 비대칭적인데? 근데 이게 아니요, 아니요. 다 나오고요. 어, 좀 이게, 계산 결과가 좀 어글리한가요? 네, 이게 그러니까 사실 회전 행렬로 어떻게 되더라? 에, 이게 네. 약간 요런 이게 여기 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VX, VY, VZ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V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 오메가가 모든 것에 다 들어가 있는데, 아, 예전에 그 발표할 때 이 부분을 뭔가 더 간단히 썼던 것 같은데. 근데 오늘의 저렇게 들어가면은 그냥 아닌가? 네. Q가 쿼터니언을 이제 노미 1인 녀석만 모으면은 다 1이잖아요, 저거. 음. 네. 네, 그쵸. 대각선은 다 네. 1이잖아요. 그럼 뭐 괜찮네. 아, 맞다. 어, 예. 네. 예. 그러면은 여기가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z 제곱이요. 어, 그건 또 일이 뭐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저 쟨 또 X제곱은 뭐야? 왜 더하기죠? 네. X제곱 앞에는 왜 더하기가 나오죠?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쟨 또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 기억으로 로드리게스 공식에서 이걸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회전 행렬에서 YZ를 코터니온의 그 코사인 세타 뭐 이런 거를 서로 바꾸고 하다 보면은 코터니온에선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그 회전 행렬에서는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고 약간 이런 게 다 정리를 했었는데 여기서 바로 아, 쓰려니까 또 기억이 잘. 미묘하네. 근데 저게 이제 순허수를 막 구분하는 것 같잖아요. 아이만 특별한 것 같잖아요. 네, 아, 그, 그, 그쵸. 근데, 그럴 리가, 아, 네네. 아니, 여기랑, 여기 세 개는 그래서 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제 I가 특별하지 않잖아요. 원래 네, IJK는. 맞습니다. 네. 근데 I만 플러스잖아요, 지금. 아, 굉장히 미묘하네. 네, 아무튼. 아이만 플러스? 네. 괜찮, 아니, 아, 지금 개수 잠깐, 중에, 제가 잘못 봤어요. 여기가 오메가 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z 제곱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에 있는 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x 하나씩 제곱 부호 플러스 y 제곱 바뀌나요? 마이너스 z 제곱이고, 네, 오케이, 오케이, 제가 오케이. 눈이 잘못돼가지고. 그러면은 조금 더, 조금, 시메트리가 예, 있으니까. 뭔가 납득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음. 시메트리가 있으니까. 얘는 괜찮고. 그러면은 저 나머지는 다 0인가요? 아, 아니요. 아니죠. 나머지는 이제 2xy 더하기, 섞여 있죠. 네. 네, 여기, 이거, 외대칭인가? 잠시만. 외대칭은 아니고, 그, 이거 밑에다가 좀 크게 한번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다음에 오메가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z, 오메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z 하고, 그다음에 2yz 더하기 오메가 x 마이너스 2 오메가 x 네, 좀 이렇게 아니, 이게 참, 하고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제가 지금 아, 너무, 너무 시간이 많이 뺏기는데? 저는 재밌는데, 아니요, 이제, 저도 재밌어요. 저도 그 재밌습니다. 구경하는 거 재밌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얘네 셋은 일단 이렇게 한다. 여기 제곱은 제가 제곱들? 오케이, 오케이. 네. 생략했고 여기가 z, 여기가 y가 플러스, 여기는 x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무조건 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부호 반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행렬이. 오케이, 오케이. 네, 알겠어요. 그러면 약간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W가 있으면, 네. W가 0이 아니면, 그, 벡터가 회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스케일링도 벌어지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W 자체가 약간 스케일링 팩터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아, 그래서 이제 사인 2분의 세타. 예. 네, 회전이 여전히 되기는 하는데, 어, 이게 스케일링이 돼가지고, 그래서 순수하게 회전만 구현하고 싶으면은, 쿼터니언의 순허수 파트만 생각해야 되는 것 같고, 네. 네. 음. 그러면 괜찮죠? 네. 네, 그 순허수의 역할은, 그 뭐지? 그러니까 리얼 파트, 쿼터니언으로 회전을 구현할 때, QV, Q스타를 구현할 때, Q의 리얼 파트가 0이 아니면, 이게 순수 회전은 아니고, 스케일링도 벌어지는 상황. 음. 근데 잠시만요. 근데 오메가 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이 1인 그 코터니온들의 경우에는 스케일링이 일어날까요? 이게 왜냐면은 회전 코터니온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2분의 세타랑 사인 2분의 세타로 성분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갑자기 음, 헷갈리네. 또 그렇네.
스케일링이 안 벌어질 것 같긴 한데 또 들어보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QV, Q스타를 하면은 순호수만 남는 게 맞을 텐데. 네, 이상하다. 리얼 넘버가 하는 역할이 뭐지? 근데 IJK만 필요하긴 하거든요. 네, 제가 제 기억에는 회전에는. 맞아요, 음, 맞아요. 저도 이게 갑자기 헷갈리네. 일단 코터니온이라는 게 코사인 2분 세타 더하기 사인 2분 세타 n이잖아요. 아니, 네. 이게 단위 커터니온이 사인 2분 세타, 그리고 여기 어떤 벡터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얘를 여기 코사인 세타, 그리고 사인 세타, 이만큼 세타 하고, 여기가 Q 점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계산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단위원 위에 커터니온이라는 점을 약간 위치시키는 이런 개념으로 회전시키도록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 것? 그리고 음, 그러니까 오메가는 여기서 코사인 2분 세타로, 그래서 그렇게 두고요. 약간 그런 것 같은. 미묘하네. 음. 네. 여기서 실제 회전 축이 얘. 리얼 파트도 그러니까 회전에 기여를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 지금 네. 보니까 어, 그 네,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W가 스케일링에만 기여한다라고 하면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 음, 어, 오히려 스케일링은 안 생기는 게 맞는 것 같고. 그치. QV, Q스타 해봤자 놈취하면은 그게 놈이 변하지는 않으니까 곱한다고. Q랑 Q스타의 놈이 1이라고 했으면 놈이 변하지는 않죠. 말씀하신 음, 것처럼. 네. 그 비리는 똑같아. 스케일링은 안 벌어지는 게 맞는데. 아, 제가 지금 이거를 물어봤거든요. GPT 친구한테 좀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스케일링 효과가 있고요. 이때요? 네, 일단, 근데 이게 뭐 100% 맞는 얘기라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신뢰도가 떨어지네. 네, 근데 회전량의 크기를 나타내는 코사인 값이고, 이거는 코사인 2분 세타니까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거는 조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오메가 제곱항들이 각 축 방향의 어느 정도 보존되는지를 결정해준다라고는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그거는 좀 거짓말 같아요. 그쵸. 그것도 그런 것 같고. 그거는 거짓말 같아. 아닌 것 같은데. 오메가 제곱이 클수록 그래서 원래 방향이 더 많이, 회전각이 작을수록 원래 방향이 더 많이 보존된다. 약간 에이, 이런 식으로는 설명을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아니냐고 한번 다시 물어보시겠어요? 그럼 사과할 제대로 걸 자꾸. 알고 대답하는 거냐고. 거짓말 같아. 예, 그 거짓말 같아요. 예. 물리적으로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양자역학 무슨 2분의 1 스핀 뭐 이런 거랑 커터니온이 상관이 있다. 뭐 그러니까 그걸로 설명하는 도구로 쓰인다. 약간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쪽을 보면 더 알 수 있을지는 조금 모르겠네요. 근데 일단은 SU2에 대해서 제가 아는 얘기를 하면은 SU2에는 리얼 파트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 쿼터니언의 그 딱 IJK 순허수의 노미 1인 맞, 녀석만 챙겨요. 맞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뭔가 스킨, 예. 그 그러니까 W가 리얼 파트가 회전 그러니까 리얼 파트가 끼면은 회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리얼 파트가, 리얼 파트가 0이 아니면 회전이 아닌 거야. 아, 근데 이것도 아니, 리얼 파트 0이면 회전이 저도 아니, 지금 네. 챗GPT랑 똑같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냥 그럴듯한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일단 오늘은 잠깐 넘어갈까요? 네, 네.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죄송합니다. 네.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재밌었습니다. 이제, 네, 그 회전과 샌드위치 공식에 대해서는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로봇 엽기구학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고, 로봇 상태를 0차, 그리고 1차, 그 0차는 이제, 어, 포즈, 자세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이제 1차는 속도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그 엽기구학이랑 상태 표현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피퍼 이론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고,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회전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오일러 ZYZ를 보여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요 로봇 엽기구학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뭔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로봇 끝단의 원하는 자세 그 위치를 포지션이라고 하고 이제 방향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했을 그런 게 주어졌을 때 달성하기 위해서 각 관절의 각도 또는 뭔가 위치 같은 걸 계산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솔루션으로는 굉장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도 훨씬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크게 나누자면 분석적으로 나오느냐, 그 아날리티컬하게 딱 명시적인 클로즈드 폼으로 해를 계산할 수 있느냐, 아니면 수치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인 계산을 통해서 근사하는 방식으로만 계산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고, 그중에서 그 알제브레이크하게 계산하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을 대수적으로 풀어서 해를 도출하는 방식이랑 기하학적으로 그 로우팔의 링크와 관절 사이 관계, 그 기하학적인 그 어떤 모형이 나오면 그 관계를 직접 분석하여 해를 도출하는 방식을 간단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인트가 두 개짜리인 로봇이 있을 때 조인트의 각도가 각각 세타 1과 세타 2가 있겠죠. 그 엽기구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 끝단에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주어져 있을 때, 즉 X랑 Y가 주어져 있을 때, 그 관절의 각도 세타 1과 세타 2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오리진일 거고요. 여기는 이제 여기에 X1, Y1이 이렇게 있다면 거기는 L1, C1하고 여기 길이가 L1이고 L2일 때 여기는 L1, C1이고 Y1이 L1, S1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로 가면 이제 X, Y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L1, C1은 더하기 L2, C12라고 표기해놨는데 C12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세타 1 더하기 세타 2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 세타 1만큼 회전한 데서 세타 1 더하기 세타 2만큼 뭔가 회전을 해서 이런 공식이 나오고 y도 마찬가지로 L2S1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네, 그 조금 다른 C1과 S1 기준으로 코사인과 사인으로 나눠서 풀자면은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 아닌가? 이런 식으로 C1 L1 더하기 L2 C2 C1 마이너스 L2 S2 S1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 Y 같은 경우에는 이제 A와 B가 여기를 A와 B라고 한다면 이제 Y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과 사인 앞에 붙는
그 A와 B가 반대로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다음과 같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계산해서 세타를 없애고 그 세타 2만 남기면 네, 코사인 세타 2만 남기면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 여기서 사인 세타 2는 그 저희가 아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전에 소개드렸던 아크탄젠트 안에다가 아크탄젠트 2라는 함수 안에다가 그 S2와 아니 그 사인 세타 2와 코사인 세타 2를 넣어서 세타 2를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세타 2를 계산한 다음에 이제 코사인 세타 1과 사인 세타 1을 계산할 수 있고 거기서 역시 세타 1이 도출될 수 있게 되는데 이 여기서는 이제 크레이머 룰을 사용해서 간단히 네, 여긴 D 코사인 세타 1과 사인 세타 1을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조인트 두 개의 값을 알제브레이크하게 얻어내는 아주 다양한 방식 중에 하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오메트릭하게는 사실 별거는 없는데요. 여기 지금 축이 하나 더 늘어서 세 개가 됐고요. 저희가 그래서 아는 것들은 이제 x랑 y랑 그다음에 파이라는 그 평면에서 모든 자유도를 값을 알게 되는데 여기서 x와 y에서 L3가 추가되게 되는데 세타 1 더하기 세타 2 더하기 세타 3가 파이이다 보니까 여기는 C 파이 값과 S 파이 값을 저희가 아는 숫자라고 가정하고 네, 그 좌측으로 넘겨서 다음과 같이 아까와 비슷한 형태를 만들어주고 여기서 알제브레이크한 솔루션과 동일한 그 방식으로 세타 1과 세타 2를 구한 다음 이게 지오메트릭한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여기서 결과적으로 이만큼 얼마나 변했느냐가 그 이미 우리는 이 값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미 구했던 세타 1과 세타 2 값을 빼면 세타 3 값이 나온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지오메트릭하게 구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는 좀 더 복잡한 로봇 같은 경우에 뭔가 여기에 축이 있고, 여기에 축이 있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간 다음에 뭐, 아, 여기에서 오리엔테이션이 뭔가 약간 이런 식으로 또 달라지고 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어떤 모양을 그려서 여기에 서로 간의 관계를 구하고 구하는 식으로 솔루션을 찾아내는 그런 것도 지오메트릭하게 구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로봇 자세와 속도 표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 레벨은 이제 0차, 네, 제로 오더라고 하는데, 그, 포즈나 오리엔테이션, 즉, 특정 시점에서의 로봇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했었던 오일러 각이나, 네, SO3군, 그리고 코터니온 등이, 으로 여러 가지로 그 순간의 상태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포토니온으로는 이제 회전축 U 주위로 각도 세타만큼 회전한 상태를 이런 식으로 낸다거나 아니면 각속도 오메가로 시간 t만큼 회전한 상태의 자세를 2분의 1 오메가 t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메가는 세타 U라고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속도 레벨은 first order라고 하는데, 이제 자세 레벨에서 한 단계 미분한 상태라서 자코비안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 어떤 조인트가 있고, 조인트별로 회전축이 이렇게 U1, U2, U3, U4 이런 식으로 있다고 했을 때, 그 세타 1 닷 그리고 세타 2 닷만큼 각 조인트가 그만큼 회전하게 되면 그것을 각속도 오메가로 나타낼 수 있게 되고 여기 끝단의 오메가 값은 이전 오메가 값들을 다 더한 것들이
더한 것들이 됩니다. 그리고 끝단의 속도값은 거기에 예, 그 이전에 속도값을 다 더한 것이고 그 각 축별로 보면 여기 링크별 길이인 L에다가 그 각속도를 곱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L1 오메가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그 쌓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속도 레벨까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었고 자세 레벨까지만 설명하면 됐었는데 어쨌든 피퍼 솔루션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 예제 이제 세 개의 인접한 관절축이 한 점에서 교차하도록 만약에 설계를 한다면 그 클로즈드 폼 해법이 존재하고 명확하게 존재하는 그런 로봇을 계산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되고요.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 퓨마 560이라는 로봇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다음과 같이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그 이 축이 6개인데 그중에 앞에 3개의 축을 계산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한 방식이 있는데요. 근데 저희는 회전에 집중할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계산이 이미 되었다. 그리고 세타 1, 세타 2, 세타 3는 이미 구했다고 가정하고 이제 네, 그래서 0번째 프레임에서 네 번째 프레임까지의 그 로테이션 매트릭스 관계를 알고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도 0p4org 그 벡터의 길이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일러 앵글로 여기서 보면은 이제 Z6번, 4번 축과 6번 축이 서로 축이 이렇게 겹치고 Z, 그 세타, 5번째 축만 서로 90도를 이루는 식으로 매칭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오일러 앵글로 나타내면 ZYZ 회전이고요. 그래서 그 로테이션 매트릭스로 나타내면 이제 4번 축에 대해서는 네, 4번 Z축에 대한 로테이션 그리고 5번 그 회전한 4번 Z축에 대해서 5번의 Y축에 대한 회전 그리고 6번 축의 Z 6번 프레임의 Z축에 대한 회전을 역시 이전에 4번 축과 같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로 계산하면 네, 다음과 같은 그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나오고 저희는 이 각 컬럼 어, 컬럼 등 모든 그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컴포넌트 값을 알고 있다고 있다고 가정하에 이제 임- 역기구학을 풀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 축들은 이제 그 회전된 상태의 이전과 달리 회전된 상태의 축들이고, 그 세타 5, 세타 4, 각 축별로 회전한 크기만큼은 다음과 같이 아크탄젠트 2와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 안의 컴포넨트를 사용해서 계산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사인 세타 5가 0이 아니어야 큰 문제 없이 구할 수 있고, 만약에 0이 된다면 이제 실제로 로봇을 움직일 때는 약간 다른 방식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세타 5가 0이거나 180도일 때는 제대로 된 값이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약간 뭔가 약간 각도를 더 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피해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쿼터니언 계산으로는 이제 목표하는 오리엔테이션을 나타내는 타겟 쿼터니언이 있고, 그것이 세타 4 쿼터니언 곱하기 5번 프레임 쿼터니언, 5번 프레임에서 세타 5만큼의 회전을 나타내는 쿼터니언 더하기, 6번 조인트까지 세 개의 곱하게 되고,
그, 각 커터니온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커터니온의 그 곱셈 법칙을 사용해서 계산하게 되면 이제 결과값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고, 역시 여기서도 오메가 값이 그 분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메가가 0이면 뭔가 코드상으로는 약간 내부적으로 살짝 다른 공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폴레이션 그 보관에 대해서도 그 영상 보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LERP라는 것은 이제 오일러 앵글과 커터니온 다 사용할 수 있는 보관 값이고 이런 식으로 그 두 오일러각 사이에 매개연수 t를 사용해서 직선으로 보관한다. 보관을 하는데 그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t가 여기서 0과 1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맨 처음에 소개 드렸던 것 같은데 그 계산량 자체는 적지만 부드러운 보관이 어려울 수가 있는 부드러운 보관 면에서는 좀 아쉽다. 그래서 그 커터니온으로 사용할 수 있는 SLERP라는 보관 방식이 있는데 이 보관 방식은 대략 세 가지 정도로 그 네, 세 가지 정도로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중에서 그 주로 사용되는 글렌 데이비스 보관법은 이제 다음과 같이 사인 함수를 이용해서 보관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하이퍼스피어 상의 두 개의 쿼터니온 Q0 그 첫 번째 쿼터니온과 Q1 즉 변화하는 그 목표 쿼터니온 사이에 지오대식을 따라서 일정한 각속도로 보관한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사인 보관법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서 오메가 자체는 Q0와 Q1 즉 이니셜 쿼터니온과 목표 쿼터니온 사이의 세타 값의 이분의 세타 값이 되고요. 그리고 Q2 세타 값이 되고요. 그리고 Q 음, 네, 세타 값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SLERP 보관 방법을 중에서 세 가지 정도를 다시 소개해 드리고 이제 S3 쪽으로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잠깐 공유를 멈추고 그 제가 시뮬레이션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뮬레이션이 아직 완전히 완성된 상태는 아니라서 일단 각도가 변하는 거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 ZYZ 오일러 앵글로 설정을 했고 사실 그 로봇 팔목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손목 구조를 보여드리는 게 아쉽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LERP 창과 SLERP 창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현재는 지금 여기는 오일러 앵글로 계산하는 것과 계산하는 것 여기는 음, 그 커터니온으로 계산해서 그 변화를 나타내는 것 이렇게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여기서 보관 시뮬레이션을 애니메이션 스텝 수를 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000에서 제가 설정한 타겟으로 가도록 만들고 싶었는데 일단 아직은 이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산할 때 보시면 그 원래 XYZ 이런 식으로 오일러 각 그 회전이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저희는 지금 ZYZ를 하기 때문에 그 만약에 10도, 20도, 30도를 한다면 그 여기서 어 인버스 역기구학을 통해서 다시 계산하면 마이너스 17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50 같은 각도가 나오기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도, 20도, 30도와 마이너스 17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50도라는 그 ZYZ 오일러 회전이 서로 같은 결과값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아무래도 그 제가 설정한 10, 20, 30이 모든 각도가 가는 길이 자체는 훨씬 작기 때문에 그 작기 때문에 그래서 맨 처음에 코터니언 샌드위치 하이퍼스피어에서의 샌드위치 공식 설명을 할 때 보여드렸던 0에서 4파이까지 가는 것과 파이에서 4파이까지 갈 때 긴 트라젝토리를 이동하는 것과 짧은 트라젝토리를 이동하는 것의 경우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약간 비록 이거는 오일러 각이지만 서로 그 어떤 회전들은 서로 같은 회전값을 나타내고 그 트라젝토리를 길게 가느냐 아니면 짧게 가느냐가 좀 다르게 되겠죠.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거를 애니메이션까지 확실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로봇 모델을 여기다 넣는 거는 제 생각에는 좀 시도를 해봤었는데 솔직히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시도는 해보겠지만 회전하는 것의 애니메이션 정도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직접 코딩하신 건가요? 아, 네. 근데 아무래도 도움을 많이 오, 받았죠. 멋있다. 이게 프로그램이 이거는 있는 거에다 코딩 하신 거죠? 네? 프로그램에다가 코딩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매틀랩 사용했습니다. 매틀랩, 네. 음, 네, 발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발표하시려고요? 제가 다음 주는 어려울 것 같고. 다음 주라고 하셔서. 다음 주. 그런, 이게 2주 연속으로 발표하니까 은근히 힘들어서. 네, 그러면 네, 다다음 주나 다다다음 주로 한번. 네, 네, 생각보다 네. 빡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없으시면, 레코드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저는 좋습니다. 네, 그러면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